네, 드디어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는 이제 국민의 의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우리 한국헌법이 지금까지 9차 개정헌법에 오는 동안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헌법들이고, 그 피와 땀의 결실이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자유롭고 인간답게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만들어준 바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이제 국민에게 기본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의무를 좀 살펴보고, 우리 헌법이 지금보다 한 발짝 더 나가면, 그리고 현재 지금 88년도에 개정이 된 헌법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30년이 넘었습니다. 한번 개정할 때는 됐어요. 그래서 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을 한다면 좀 더 나은 대한민국, 좀 더 나은 대한민국 헌법이 될 건지, 그리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면 어떤 발전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그래야 우리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오늘 전체적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 의무는 크게 4대 의무라고 보통 부릅니다. 하나는 납세의 의무, 두 번째는 국방의 의무, 세 번째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이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헌법 위반이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네 번째 근로의 의무도 있는데, 근로할 권리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근로할 의무도 있습니다. 물론 근로하지 않을, 즉 나는 그냥 백수로 살 거야, 백수로 산다고 해서 누가 처벌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인간의 존엄과 가치도 느끼고 행복하고 또 본인의 어떤 삶을 아름답게 영위할 수 있어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고, 가정도 꾸리고 자신의 자녀도 낳고 자녀도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 국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여러 가지 그 청년들이나 아니면은 뭐 나이 드시고 직장을 잃으신 분들에게 재취업의 길을 만들어 주려고 뭐 평생교육 학습 또는 뭐 무료 자격증 취득반, 이런 것들을 국비로 운영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대학에 있지만 요즘 학생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취업할 곳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렇게 좋은 곳을 좀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왠지 네임밸류가 좀 떨어지는 직장이랄지, 아니면 좀 처우가 좀 떨어지는 직장, 이런 곳은 가지 않으려고 하는 추세가 좀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학생들, 법대생들 같은 경우 제일 안타까운 게, 그 거의 모든 법대생들이 공무원 시험, 그다음에 로스쿨 갈 시험, 경찰 시험, 이런 것들에 몰두해 있어요. 사실은 더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찌됐건 근로의 의무도 근로의 권리와 함께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식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 그 예전에 좋은 나라 운동본부인가 이런 그 최불암 아저씨가 하셨던 프로 보면 38 세금 기동팀이라고 하는 그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세를 징수하러 다니는 기동팀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름이 38 세금 기동팀인데요. 왜 38 세금 기동팀인지 아세요? 하투로 따지면 38 광땡이 제일 커서요? 아닙니다. 38 세금 기동팀인 이유는 우리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납세의 의무가 우리 헌법 3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 세금 기동팀이에요. 요건 제가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의 의무는 4대 의무라고 그래서 납세, 국방, 교육, 근로 의무 이렇게 4가지 의무가 있는데 요즘 현대 국가에서는 의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환경 보존 의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헌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헌법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국민이 져야 되는 의무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환경 보존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을 아름답게 쓰고 우리 후손한테 물려줘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냥 나만 아니면 괜찮아. 우리 세대만 아니면 돼 하고 뭐 산을 개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헌법상의 환경 보존의 의무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 개발제한구역 이런 데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에 대한 형질 변경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산림 이런 곳에, 그러니까 산속에 시설물 짓는 것이 허가가 잘 안 납니다. 유일하게 산속에 허가가 나는 것들은 요즘에 이제 요양병원들 있잖아요. 이런 요양병원들은 산속에 건축 허가가 좀 나는데 일반 영업시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허가가 거의 안 난다고 보셔야 돼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환경보존 의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이 환경의 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기억하시겠지만 저기 도룡뇽 재판도 있었잖아요. 도룡뇽 재판.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그 모 지역에 가면 그 도로 교통을 위해서 터널을 뚫는데 그 터널을 뚫려면 산을 뚫어야 돼요. 근데 그 산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몇 안 되게 도룡뇽이 살고 있는 산이에요. 그리고 도룡뇽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 서식지인데 그 산을 뚫으면 이제 도룡뇽들이 다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터널을 건설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환경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터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터널 공사 허가 취소 청구 소송이 그 법원에 올라갔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터널은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은 각하가 됐어요. 근데 각하가 됐단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각하 기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각하는 아예 문전박대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사건을 봐주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소송 요건을 갖추어지 않았을 때 각하가 나오고요. 기각은 판사님들이 들여다봤는데 너가 졌다라고 하는 것이 기각입니다. 근데 그 터널 도룡뇽 사건에서 각하라고 하는 문전박대를 받았던 이유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도룡뇽이었습니다. 도룡뇽. 왜냐하면 그 공사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데 환경단체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요. 소위 말하는 소외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산 안에 있었던 절도 소송을 제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 유일하게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도룡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어차피 소송이 각하 날 걸 알았지만 상징적으로 소송의 원고에서 도룡뇽, 피고 한국도로공사 이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사님들이 각하했죠 당연히. 왜? 아니 도룡뇽을 불러다가 법정에 앉혀놓고 판사님들이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도룡뇽한테 소장을 보내야 되는데 보낼 수가 없어요. 이런 이유에서 각하가 됐는데 어쨌든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그 사건 이후로 도로 건설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환경보호 쪽에 더 관심을 갖게 하는 사건이 그 도룡뇽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도 이 환경보존 의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 가는데요. 결론을 대신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요즘 들어 개정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할 때도 됐어요. 지금 30년 넘게 헌법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개정할 때가 됐는데요. 크게 우리나라 헌법은 저 헌법을 공부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통치구조 쪽은 손볼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데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국회의원이 장관을 하고 장관하다 끝나면 다시 국회로 돌아오고 그리고 대통령이 법률을 만들어서 국회로 제출하고 이건 사실은 전부 의원내각제적 형태입니다. 우리가 아마 1차 시 때 배웠던 것 같은데요. 우리 헌법을 만들 때 이승만 대통령의 안과 유진호의 안 두 가지가 섞어지면서 만들어져요. 이승만 대통령 안은 대통령제, 유진호 박사 안은 의원내각제였는데 이걸 둘 다 거부하기가 뭐해서 합쳐놓은 게 오늘날의 한국헌법이에요. 그래서 통치구조를 개성을 해서 대통령제로 갈 것 같으면 정말 의원내각제적 요소인 국무총리제도 폐지하고 그다음에 국무위원 즉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임할 수 있는 것도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법률을 만드는 권한도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식의 대통령제를 가는 게 맞고 대통령의 임기도 지금 5년 단임인데요. 이 5년 단임에서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 대신에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제가 봐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처음 4년 동안에는 다음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할 거고 내임덕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이 됐을 때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내임덕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제로 갈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통치 구조를 바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권 파트는 사실은 크게 소몰 데는 없어요. 대한민국은요, 우리가 지금 보신 것처럼 정말 많은 기본권들이 헌법에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은 기본권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끌어와서 자기결정권, 생명권, 자기 실현의 자유 이런 것들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 헌법에는 기본권 파트 제일 마지막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즉 헌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게 기본권이 맞다면 국가는 반드시 인정해줘야 되고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 규정에 한 번 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 파트는 세계 어느 나라 헌법에 비추어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군인 구무원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군인 군무원이 직무상 죽거나 다쳤을 때 2번 배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배상법에 나와 있었는데 이게 그때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인 군무원들이 직무상 다치거나 죽으면 일반인보다 훨씬 많은 배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대통령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군인 군무원의 이중배상 금지 내용을 헌법에다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헌법 규정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은 좀 폐지를 심각하게 논의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이제 또 하나 조금 더 발전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존엄사와 관련된 아름답게 죽을 권리도 헌법이 이제는 들어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름답게 죽을 권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헌법에 꼭 들어왔으면 하는 권리 중에 하나는 바로 잊혀질 권리입니다. 잊혀질 권리도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예를 들면 연예인 중에 모 연예인이 이제 비디오 사건이 터졌던 사건이 있는데 그 연예인의 이름을 지금도 인터넷에 그 연예인 이름만 치면 그 뒤에 연관 검색어가 쭉 떠요. 그리고 그 연예인의 옛날 남자친구 이름까지 다 연관 검색어로 뜹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인들도 마찬가지. 일반인들도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 데이트 성폭력 문제가 많은데, 연애하는 도중에 남자친구가 뭐 성행위라는 성관계 장면 같은 거를 촬영을 해놨다가 그때 당시에는 동일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제 연애하다 보면, 아니 결혼해서도 헤어지는 판인데 연애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남자가 여자의 의사에 의해서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국민은 자기의 과거를 기억해주지 않기를 바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우리 지금 방송을,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도 그 예전 연애의 추억들을 지금의 신랑이나 지금의 부인이 아는 것에 동의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숨기시잖아요. 떳떳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긴 하겠지만 온전히 다 밝히시진 않으시잖아요. 뭐 나는 결혼 전에 몇 명의 남자와 몇 명의 여자와 사귀었었고 얼마나 깊이 사귀었었고 그 아이는 지금 뭘 하고 있고 우리는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잊혀질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의 과거를 누군가가 기억해 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헌법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그래도 많이 이제 이게 발달이 돼서 자기와 관련된 내용이 각종 포털에서 떠 있을 때 그게 이거를 지우고 싶거나 이거를 없애고 싶으면 그 포털 회사의 다음이든 네이버든 이런 데 전화해서 나 누군데 나와 관련된 검색어, 뉴스 이런 거를 삭제해 주세요 하고 일일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또는 각종 뭐 그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업체에도 검색을 해보니까 내가 예전 남자친구가 찍었던 그 성광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삭제해 주세요라고 일일이 다 요청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인터넷 사회에서 얼마나 전파 속도 빠릅니까? 한 30분이면 미국에서도 소식을 알아요. 아니 30분이 뭡니까? 실시간으로. 그러면 이게 너무 늦어져요. 그러면 일일이 이 사람은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모든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남자친구하고 성관계 맺은 영상은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된 뉴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해서 삭제 요청하고 근데 삭제했는데 누군가가 또 올리면 또 삭제하고 이걸 반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규정이 되면 이제 법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법으로 만들어져서 누군가가 나와 관련된 정보를 모두 삭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걸 요청을 하면 전 포털과 인터넷 사이트가 동시에 같이 삭제해주고 그거를 다시는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잊혀질 권리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잊혀질 권리는 우리 헌법에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오늘날 같은 특히 인터넷 세상에서 누구나 다 가슴 아픈 사랑의 추억도 있고 사랑의 과거도 있고 이지만 그 중에 기억하고 싶은 과거도 있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도 있고 밝혀져도 되는 과거가 있고 밝혀지면 안 되는 과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국민에게 맡겨놓은 거,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라고 맡겨놓는 것은 오늘날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가가 나서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기본권 파트에서 이렇게 아름다울게 죽을 권리, 그 다음에 잊혀질 권리, 이런 기본권들이 들어가서 현대사회에 맞는 기본권.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낙태 권리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도 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낙태의 경우는 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가 허용이 되지 않아요. 첫 번째는 혼인할 수 없는 친족 간의 임신에 의한 임신은 낙태가 허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강간 또는 중강간에 의한 임신도 낙태가 허용이 돼요. 세 번째는 혼인의 지속이 산모의 건강에 심히 우려가 있을 때 낙태 허용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임신의 지속이
생명학적, 우생학적 유전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 낙태가 허용이 돼요. 이 네 가지 이외에는 낙태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를 하게 되면 낙태를 해준 의사도 처벌하고요. 낙태를 한 사람도 처벌받고 다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미혼모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선진적이지 않아요. 여전히 따가운 시선으로. 근데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나라들은 그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을 때 국가가 해주는 게 되게 많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학에 가보면 국가가 운영한 보육시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대생들이든 남대생들이든 떳떳하게 아이를 데리고 와서 국가가 국비로 운영한 그 탁아웃에 맡겨놓고 자기 수업 듣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끝나고 애 데리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있다는 거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성의 선택권, 여성의 결정권과 관련해서 낙태와 관련된 내용도 한 번 더 진지하게 국민들이 논의하고 공감대적인 가치를 끌어내서 헌법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면 한국 헌법은 훨씬 더 나은 헌법, 모든 선진국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헌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우리 변호인에서 송강호가 외쳤던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라고 하는 사진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주 동안 한 주에 2시간씩 부족한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헌법에 대한 애정, 헌법에 대한 열정, 대한민국에 대한 열정, 그리고 사람 사이에 대한 열정이 생기셨다면 이 강의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강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고요. 지난 10주차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